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23일 특별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특별 브리핑은 웬만하면 쉬려고 했는데 구독자 1000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방송을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수성구 아파트 범사 만삼 임대시장 집중 해부 헉 너마저 강남과 가격대가 유사한 수성구 범사 만삼 그러다가 어느덧 서울 외곽과 비슷한 그러다가 어느덧 경기도 상위권 입지와 비슷한 과연 수성구는 키 맞추기를 다시 예전처럼 강남과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월배면이었던 시절 월배읍인가요? 월배면인가요? 그 시절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되게 낙후되어 있었죠. 그 시절 그곳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논밭이 펼쳐진 풍경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그곳에서 뭐 차를 타고 30분, 1시간, 합천, 뭐 성주 이런 다른 지역 면단위, 읍단위, 면단위를 가보면 야트막한 건물, 뻥 뚫린 시야 그것도 과거 한 3, 40년, 40년 전쯤, 40년, 50년 전쯤에는 월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야트막한 건물의 형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너무나 달라져 버렸죠.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 그리고 야트막한 상가 건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변했습니다. 수도권이 광역화되면서 강남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지고 상대적으로 지방 도시들 쇠퇴의 길을 걷고 있겠죠. 그렇게 달라졌듯이 키 맞추기는 이제 요원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 방송을 하게 되었냐면 오늘 게시판 글을 살펴보다가 이 글을 보고 요거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정확하게 찾아봤습니다. 먼저 게시글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돈줄이 막혔습니다. 대구는 전국에서 최대 피해 도시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22년 7월 임대차 3법에 의해 기존 세입자들은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 시장이 옵니다. 전세가는 당연히 올릴 거니까요.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 도시다. 이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구의 상승이 더 빨랐습니다. 서울, 경기, 다른 지역들이 맥을 못 주고 있는 와중에도 정권이 교체되고 대구는 기지개를 먼저 켜기 시작했습니다. 글 계속 안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입주폭탄이라 전세가 남아돈다 하시지만 범사만삼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범사만삼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도 보겠습니다. 이 동네는 전세가 부족합니다. 부족할 겁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많을 거니까요. 또다시 전세가가 튀어 올라갈 거고 전세가 어려우면 매수를 다시 고민해보는 사람이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범4만삼, 황일, 수성동, 범 1, 2, 3의 전세가도 오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을 조금씩 밀어 올려주겠죠. 수성구는 다시 한번 왜 수성구인지 보여줄 겁니다. 뭐 수성구 인정합니다. 전세가가 오르게 된다. 그러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될 것이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글에서도 기본 전제는 전세가가 오른다. 가격을 밀어 올린다. 전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범사만삼 어떤 동네가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추려봤는데요. 아마 여기에서 빠진 아파트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조사를 할 때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아파트 빠져야 될 아파트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든하이트 3차, 경남타운, 만촌 우방팔레스, 만촌 하나구매 그림, 만촌 1차 우방타운 너무 많습니다. 한 37군데 정도 아파트 추려본 것 같은데요. 이거 추리는데 한 3시간 그 이상 투자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 투자해서 만든 자료니까 영상 후반부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범사 만삼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겠습니다. 초록색 부분이 연평균치고요. 한 40건에서 50건 정도 연평균, 예년 평균이 한 50건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2020년 굉장히 활발한 해였습니다. 뭐든지 다 활발했습니다. 전세가도 고공행진, 다 고공행진, 거래량도 고공행진.
자, 그러다가 2020년 끝자락을 기준으로 해서 21년은 다소 거래량이 미미합니다. 요거 평균 내보면은 아마 전세 거래량 월 평균 40건 정도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뒷부분은 되게 더 적죠. 뒷부분만 하면 한 30건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막대 그래프 보시면 많이 줄어든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임차인이 머무르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78%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기본 4년 산다는 전제하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임대차 3법이 종료한다. 그러면 그 전에 뭐 작년이나 이런 때 계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4년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대 거래량은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내년 7월 기점으로 일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임대인들이 다소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5% 정도 올리는 범위 내에서 그냥 더 머무르세요, 이런 경우도 생길 확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리 때문이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보증금 합, 거래 건수 좀 전에 보셨죠? 조금씩 늘어났지만 전년과 예전과 비교했을 때 전세 거래 활발할 때와 비교했을 때는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범사 만삼 전세 거래 보증금, 전세 보증금 합인데요. 역시 수성구답게 다른 대구 전체 평균 3억에 못 미치는 거래일 텐데 확실히 높습니다. 한창 때는 전세 보증금 평균이 5억 5천이었습니다. 장난 아니게 높네요. 대구가 3억, 평균이 3억. 너무 높은데요. 그런데 이상현상 나타났죠. 대구는 9월달부터 전세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때가 금리가 올렸을 때인가요? 금리 오른다고 군부를 뗄 때였던가요? 전세 보증금 합이 전년보다 낮습니다. 아까 저 게시글에서 먼저 보셨겠지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아마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집값을 끌어올릴 거라고 했는데 웬걸 전세가가 전년보다 떨어졌네요. 집값은 분명히 전년도에 이렇게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도 당연히 이렇게 따라간다고 생각했을 텐데 전세가가 떨어지는 현상. 이게 수성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구 전체가 이렇습니다. 그럼 대구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부산도 울산도 같은 방향입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전세 보증금이 3천만 원 가량 전년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치고 올라갈까요? 얘는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 아파트 값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것은 금리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데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11월 달에 금리가 또 오를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전세 대출 내신 분들 2.5% 정도 가능했지 싶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금은 4% 정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또 오른다면 내년 1월까지 또 오른다면 금리가 만약에 5%까지 오른다고 해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때 전세 5억이랑 이때 전세 10억이랑 임차인은 지불하는 비용이 거의 같게 느껴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이때 금리 2.5%일 때 10억을 대출 내는 거랑 금리가 5%일 때 5억을 대출 내는 거랑 임차인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과연 임차인이 금리가 5%인데 10억을 물론 다 자기 돈은 아니겠지만 7억 8억 대출을 내 가지고 머무르려고 할까요? 금리 5% 대출금리 5%에 10억 중에 7억을 대출냈다. 연간 3,500만원, 월세 300만원. 만만치 않겠는데요. 월세 거래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인기 지역이라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할 줄 알았는데 평균 월세 거래가 아파트 단지 아까 보셨죠? 37개 아파트 단지에서 예년 평균 월세 거래가 몇 건인가요? 10서너 건? 많아봐야 20건.
많아. 평균 잡아서 한 15건 정도. 나중에 뭐 월세 거래량, 전세 거래량도 같이 나오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월세 합. 요건 별로 의미가 없는 수치겠네요. 신규 거래 평균 월세 보증금을 찾아보니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보통 1억 정도 월세 평균 보증금에 일부 월세를 낼 텐데 껑충 뛰었습니다. 뭐 거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한두 건만 거래가 보증금이 높아져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건 바로 반전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세를 일부 보증금이 4억 5억이라도 월세를 10만원만 내게 돼도 이것은 이 통계를 집계할 때 월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반전세가 늘어났구나. 집주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가중시키겠다. 뭐 세금 같은 걸 뭐 부담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하는 것 같은데 일부 반전세로 돌리는 물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월 보증금, 월 임대료는 72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월 임대료가 100만원 정도였는데 70만원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신다면 보증금이 높아졌으면 월세가 떨어지는구나. 이 부분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 보니까 임대 거래량, 전체 임대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월 평균 한 40건 정도 되네요. 뭐 이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40건씩 정도 거래되겠네요. 굉장히 활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가 37개 단지 뭐 한 500개 잡아도 제법 되는데 만 3, 4천 세대 될라나요? 그 중에서 40건. 임대 거래가 너무 적네요. 임대가 적고 매물도 조사해 보니까 매물수도 나와 있는 것이 매물은 꽤 되네요. 제법 되네요. 그 다음에 전세, 월세 수치까지 찾아봤습니다. 한 페이지 더 이어집니다. 자, 쭉 이어서 매매 거래는 530건이나 나와 있고 전세, 요거 전세입니다. 이 부분 월세. 합치니까 220개 정도의 전월세 임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월 평균 40건 정도 거래됩니다. 임대가. 그러면 이거 한 5개월치 물량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5개월치. 거래가 매물이 없다.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거래되는 양을 생각해 보면 거래되는 양 대비 매물의 수는 적지 않다. 많은 겁니다. 당장에 매물이 부족해서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가격을 서로 올리려고 한다. 그러기에는 매물이 좀 많네요. 물론 이 중에서 더 선호하는 아파트, 덜 선호하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매물의 개수는 적지 않다. 오늘 방송 준비한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